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부터 아마존 웹 서비스 AWS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퍼블릭 클라우드 엔지니어는 아니고요. 저는 예전에 국비 교육으로 퍼블릭 클라우드 교육을 받은 적이 있고, 그리고 음, SAA 그 솔루션 아키텍트 자격증까지 취득을 했어요. 근데 제가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일을 하게 되다 보니까 지금 계속 까먹고 있어서 기억을 되살릴 겸 해서 영상을 좀 찍어서 기록을 좀 남겨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회원가입은 이제 개별로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회원가입이 완료됐다는 가정하에 지금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아마존 웹 서비스로 접속을 해야 되고, 어, 자, 아마존 웹 서비스로 접속을 합니다. 좀 제가 이거를 다른 계정 가입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일단은 스톱을 하고 네, 로그인을 하려고 해요. 일단 로그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진행을 좀 해볼게요. 네, 일단 로그인을 지금 했고요. 로그인을 했는데 제가 아마 이 계정이 프리티어 기간이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끝날 예정이거나. 그래서 일단 확인을 좀 해볼 건데 프리티어라고 하는 거는 그 일정 부분을 무료로 쓸 수 있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근데 일단 저는 끝난 거 같아요, 지금. 끝난 거 같고 이게 회원 가입을 하면 1년 동안 약간의 그 무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한도를 줘요. 그래서 이런 한도를 주는데 그 비용이 나오는 게 좀 겁이 나시는 분들은 그냥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약간의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조금 사용해 보실 분들은 써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게 12개월 동안 무료 체험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부분은 무료고 어느 부분은 유료예요. 그래서 완전한 무료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정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 아마존 웹 서비스 행사에 참여를 해서 이런 크레딧으로 포인트를 좀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저는 사용을 할 거고, 그리고 제가 아마 수업을 하면서 $80 정도가 소모가 되면은 아마 이 수업을 멈추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또 여러 행사를 참여해서 포인트가 늘어나면은 또 계속 지속해서 찍으려고 하고 있어요. 일단은 이 회원가입이 되고 기본적으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보통 그 VPC라고 해서 네트워크 설정을 먼저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그 VPC가 있습니다. 이 VPC를 좀 아셔야 되는데 VPC는 일단 VPC라고 하면은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라는 약자를 말해요. 자, 아마존 VPC란 무엇인가를 같이 보시면은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해서 논리적으로 격리된 가상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저희가 인터넷을 분리를 해서 쓰고 있는데 이 아마존이라는 큰 그 웹 서비스 업체에 있는 그 네트워크를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물리적이라는 거는 그 하드웨어 장비를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소프트적으로 격리를 해서 네트워크를 나눠서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VPC에는 리전의 각 가용 영역에 하나의 서브넷이 있고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 크게 보면은 리전이라는 게 있고 리전 안에 VPC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리전 안에는 쉽게 말하면 이 서울 리전이라고 하면은 서울 리전에 데이터 센터가 A, B, C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그 가용 영역에 가상의 그 네트워크를 설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생성을 해보면은 조금 더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도 순서를 보면은 VPC를 먼저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디폴트 VPC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그거를 쓰지 않고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게 자꾸 버지니아 북부로 찍히는데 이게 버지니아 북부로 찍혔는데 리소스를 생성을 했다가 서울 리전으로 바꾸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이쪽에서 한참 작업을 하다가 이쪽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만들어 놓은 서비스들이 여기서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깜빡하고 삭제를 안 하면은 비용이 청구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여기 설정에서 계정의 설정에서 그 기본 지역을 좀 변경을 해두시는 게 그래도 조금 저런 요금이 추가로 발생하는 걸 좀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여기서 어, 저는 근데 이게 바꿨는데도 지금 이게 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끔 이게 좀 말을 안 들을 때가 있는데 일단 서울 리전으로 좀 변경을 하고 다시 VPC는 네트워크 쪽에 있을 것 같은데 네 여기 VPC가 있죠.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하나가 생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 생성을 하나를 합니다. 오, 이게 또 바뀌었네요. 지금 보니까. 근데 일단 무시하고 VPC만 생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기본 VPC로 여기 써 있는 예시대로 my VPC 01도 그냥 생략하고 my VPC라고 생성을 할게요. 그리고 CIDR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음, 이걸 다 설명을 하면서 하면은 꽤 오래 걸릴 것 같기는 해요. CIDR. 네, CIDR이라는 거는 클래스 리스 인터 도메인 라우팅이라는 약자를 말해요. 이게 예전에는 네트워크 주소를 클래스 기반으로 이렇게 A, B, C로 나눠서 관리를 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트워크 주소를 많이 쓸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 CIDR로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정도만 설명을 하고 CIDR 이제 블록으로 쪼개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면은 대역대를 묶어서 통신을 할 때 좀 용이하게 쪼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무시하시고 10.0.0.0 슬래시 24로 되어 있었죠. 기본이 10.0.0.0 슬래시 24. 이 24라는 의미는 여기 10, 0, 0 이 부분이 이제 각 자리가 옥텟으로 8비트씩 하나, 둘, 셋, 넷 하면은 총 32비트인데 24라는 게 24비트를 말해요. 그래서 24비트로 여기까지가 동일한 주소를 나타내고 이 뒤쪽에서만 255개의 자릿수가 변동이 생긴다는 의미를 말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할 거고 뭐 이건 그냥 기본값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성을 합니다. 자, 그럼 가상에 격리된 이 클라우드를 하나를 생성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서브넷을 생성을 해야 됩니다. 네, 서브넷을 생성을 해야 돼요. VPC를 방금 만든 my VPC를 선택을 하고요. 서브넷은 음, 서브넷은 이렇게 하면 약간 문제가 생기네요. 여기 서브넷을 더 쪼개기가 어려워지네요. 24개로 하니까 지금 저도 오랜만에 해서 좀 헷갈리는데 이 서브넷을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서브넷이나 VPC를 my VPC를 삭제를 한 다음에 다시 생성을 합니다. 방금 삭제할 때 그 삭제라는 문구를 넣어줘야 삭제가 될 거예요. my VPC를 새로 생성을 하는데 10.0.0.0
0/16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같을 거고 서브넷은 여기서 쪼갤 거예요. 이렇게 해서 VPC를 생성을 하고 다음으로 서브넷을 생성을 합니다. 지금 VPC가 요거를 만든 거고요. 자, 서브넷을 또 생성을 할 거예요. VPC는 방금 생성한 my VPC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서브넷은 my 서브넷 1번 서브넷을 일단 만들 거고 이 가용 영역을 선택을 합니다. 일단 1번 서브넷은 A를 정할 거고요. 이 CIDR 블록은 10.0.1.0/24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서브넷 샷을 하나 생성을 하고 다시 여기를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 서브넷이 하나가 생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10.0.1.0 그리고 프리픽스는 24로 되어 있고 서브넷을 하나를 더 생성을 해볼게요. 자, myVPC를 누르시고 my 서브넷 다시 2 그리고 가용 영역은 B로 잡습니다. 10.0.2.0/24 이렇게 하시고 생성을 합니다. 지금 두 개의 서브넷이 생성이 되었고요. 이 서브넷은 그 하나의 네트워크를 두 개로 나눈 거예요. 지금 A, B 이렇게 두 개로 나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라우팅 테이블이 또 있어요. 라우팅 테이블을 눌러 보시면은 이 라우팅 테이블 정보가 있어야지 네트워크 간의 그 통신을 할 수가 있어요. my route 라고 하시고 VPC는 my VPC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여기에 서브넷을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자, 서브넷 연결 편집을 누르시고 이 두 가지 서브넷을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게이트웨이로 또 넘어가서 이 인터넷 게이트웨이는 바깥으로 이제 통신할 수 있는 것을 말해요. 이 인터넷 게이트웨이가 없으면은 밖으로 외부로 통신이 안 되고 이 AWS 안에서만 통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my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생성을 하나를 해주시고요. 네, 인터넷 게이트웨이도 생성을 했고 지금 디태치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VPC에 연결을 하면은 됩니다. 네, my VPC로 연결을 해주시면은 지금 이 구조로 봤을 때는 요거 지금 보라색 부분 이걸 연결을 해준 거예요. 그래야지 바깥으로 외부로 통신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대략적인 거는 다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라우팅 테이블에 이 라우팅 정보를 또 보게 되면은 지금 이 라우팅을 봤을 때 10.0.0.0에 16에 대한 그 통신 정보가 들어오면은 로컬로 나간다라는 의미인데 이것도 약간 변경을 좀 해줘야 돼요. 라우팅 테이블이 하나가 있기는 한데 이 라우팅 테이블이 문제가 라우팅 설정을 안 해놓으면은 밖으로 통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10.0.0.0과 관련된 이 대역대 이 그 값들이 들어오면은 이 로컬로 신호를 보내고 이제 분배가 되는데 밖으로 나가는 정보가 없거든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 정보를 넣어줘야 돼요. 이 대역대를 벗어난 그 IP 정보들이 들어오면은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아까 추가를 했죠 저희가. 그래서 이쪽으로 다 내보낼 거예요. 이걸 저장을 하고 그러면은
이 대역대에서 들어오는 건 일로 들어갈 거고, 이쪽으로 이제 이 범위를 넘어선 나머지 값들은 인터넷 게이트웨이 쪽으로 신호를 다 보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네트워크 설정은 다 됐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되는지 테스트를 해봐야죠. 네, 테스트를 해볼 건데 여기서 EC2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컴퓨트 쪽이 있을 거예요. 컴퓨팅 EC2를 누르시고, 자, 인스턴스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인스턴스 시작을 누릅니다. 자, 일단은 마이 데모라고 만들고 아마존 리눅스를 설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거로 선택을 하고 티트 마이크로 하시면 되고, 이 키페어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자, 새 키페어를 꼭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주시고, 네, 푸티를 쓰시는 분은 요걸로 만드시면 되고, 저는 엑스쉘을 써서 요걸로 만들 겁니다. 요걸로 만들 거고, 키페어는 저는 제 채널명으로 할 거고, 다른 분들은 다 이렇게 생성을 하셔도 돼요. 네, 저장을 해주시고, 바탕화면, 네, 저장을 하면 됩니다. 이 키가 있어야지 SSH 터미널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자, 키를 생성을 했고 네트워크 설정을 합니다. 네트워크 설정도 일단은 편집을 누르신 다음에, 자, 기본적으로 VPC가 기본 값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myVPC로 변경을 합니다. myVPC로 변경을 하고, 서브넷이 지금 B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저는 A로 바꿀 거예요. 왜냐면 프리티어에서 이 T2 마이크로를 쓸 수가 있는데, 자, 이게 서브넷 B, 이 가용 영역 B에서는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A로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퍼블릭 IP를 활성화를 해주세요. 이래야지 외부로 통신이 되는지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퍼블릭 IP는 비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네, 일단 이렇게 해주시고, 보안 그룹은 추가 생성을 할 건데, 이것도 지금 마이 데모 마이로 하지 마이 SG 시큐리티 그룹에서 이렇게 생성을 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보안 그룹 규칙을 이제 추가로 넣어줘야 되는데, 지금 SSH 포트가 22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보안 그룹 규칙을 또 추가를 할 건데, 자, 이거를 보면은 음, 되어 있구나. 네, 보안 그룹 규칙을 또 추가를 할 거고, 요거는 이렇게 해서 모든 곳에서 다 들어올 수 있게 할 거예요. 자, 포트는 일단 ICMP로 핑 테스트 할 수 있게 이걸 추가를 하고요. 요것도 22번은 터미널 접속, 그리고 여기다가 엔진엑스를 하나 올려볼까요? 그러면은 HTTP도 추가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하고 요것도 이렇게.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테스트니까 용량은 8기가 이거 그대로 둘 거예요. 그리고 세부 선택은 일단은 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인스턴스 시작을 누릅니다. 음, 보안 그룹을 생성을 실패를 했는데 다시 뒤로 가서 뭘 잘못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별 다르게 뭘 건든 게 없는 것 같은데, TCP/22 포트. 아, 요걸 안 했네요. 두 번째 거가 ICMP 프로토콜. 아니, 근데 이거 전체를 하면 될 텐데, 이것도.
사용자 지정. 이걸 한번 바꿔봐야겠다. 이걸 바꿔보고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어허. 계속 오류가 나고 있는데 포함그룹 생성. 어? 일단은 그럼 이걸 지우고 생성이 안 되는데 does not exist. 아, 이것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네, 저 설명 옵션 값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건 상관이 없고, 자, 이게 생성되는 동안에 아까 그 보안 그룹을 좀 수정을 좀 볼게요. 이쪽 보안 그룹 누르신 다음에 저는 좀 많아요. 이것저것 해놓은 게 많아서 그런데 아마 이거 똑같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아웃바운드는 상관이 없고 인바운드만 수정을 할 거예요. 인바운드만 규칙 편집에서 자 아까 했던 ICMP 그리고 0번 그 모든 포트 다 열어줄 거고 모든 IP를 HTTP를 누르시고 이것도 0번대로 저장을 합니다. 그럼 다 열린 거예요. 모든 외부에 있는 게 22번 포트, 80번 포트 그리고 모든 포트에 대해서 열려 있는 거죠. 다시 대시보드를 누르시고 인스턴스가 지금 초기화가 되고 있는데 이 초기화는 저희 그 컴퓨터를 설치할 때 그 설치할 때 까만 화면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것도 자꾸 새로 고침을 하다 보면은 이게 준비 상태로 될 거고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하면 되는데 일단은 이거 준비되는 기간 동안에 ICMP가 뭔지 좀 한번 찾아볼까요? ICMP 네, 인터넷 제어 메시지 프로토콜이라는 의미인데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그냥 쉽게 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핑이라고 알죠? 핑 테스트 한다고 이런 식으로 인터넷이 통신이 되는지 확인을 할 때 씁니다. 딱 이 정도까지만 단순하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저거를 열어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거 지금 PC를 생성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프라이빗 IP는 10.0.1.245번이 있고 퍼블릭 IP 주소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 프라이빗 IP 주소는 저희가 만들었던 서브넷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고요. 이 퍼블릭 IP는 그 인스턴스 생성을 할 때 퍼블릭 IP를 허용을 했기 때문에 생성이 됩니다. 네, 초기화 좀 오래 걸리네요, 지금. 이게 이 T2 마이크로가 이제 성능이 좀 낮은 거라서 이게 좀 오래 걸려요. 아무튼 네 이제 끝났네요. 네 이렇게 준비가 완료가 됐다는 의미로 이게 나타나고요. 접속을 해볼 겁니다. 접속을 할 건데 이거를 일단은 이 웹 콘솔로 접속을 한번 해볼게요. 웹 콘솔로 접속을 하는 거는 여기 연결이라고 있어요. 연결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 사용자 이름이 기본적으로 EC2 유저라는 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결을 누릅니다. 연결을 누르시면은 좀 기다리면 접속이 될 거예요. 이렇게 접속이 됩니다. 자, EC2 유저라고 접속이 되고 여기에 이제 IP 정보가 나오는데 이거는 프라이빗 IP 정보예요. 내부 IP 정보가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 프라이빗 IP 정보가 들어오고 이 IP 정보로 이제 통신을 하게 돼요. 하지만은 이 IP가 여기로 조회를 했을 때 나타나지는 않아요. 근데 핑 google.com 하면은 지금 바깥으로 통신이 정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EC2라는 인스턴스 컴퓨터를 가상 컴퓨터를 띄우는 걸 해본 거고요. 자, 이제 몇 가지 테스트를 좀 해볼 거예요. 몇 가지 테스트를 해볼 건데 이 10번 대역은 10.0.1번 대역은 내부 IP예요. 이 아마존 웹 서비스의 VPC 끼 안에서만 내부적으로 통신이 가능한 거고요. 외부에서 접속을 하려고 하면은 터미널 접속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일단 엑스쉘이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고요. 여기서 새로 만들기로 세션을 하나를 추가를 할 거고 여기에 이름은 my EC2로 하나 만들 거고 이 호스트 정보는 여기 있는 퍼블릭 IP 주소를 넣을 겁니다. 네, 퍼블릭 IP 주소를 넣고 자, 연결을 누르면 안 되고 사용자 이름에 EC2-user를 넣고 암호는 아까 생성했던 키 값을 넣어줘야 돼요. 가져오기로 해서 바탕화면에 저는 여기로 이 키를 가지고 접속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하고 연결을 하게 되면은 접속이 잘 되고 있죠. 근데 이 IP 대역을 넣으면 당연히 접속이 되지가 않아요. 네, 내부 IP니까 접속이 당연히 안 되겠죠. 자, 이제 접속을 했고, 근데 이게 지금 비밀번호로 입력을 할 수가 없어요. 음. 그리고 루트 관리자 계정으로 전환을 하려면은 수를 하시면 루트로 전환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비밀번호로 만약에 접속을 하고 싶으시다면은 cd etc ssh 경로에 있는 visshed 언더바 config 파일을 여신 다음에 permit root login permit login 네, 이 부분을 yes로 바꾸시면은 아마 접속이 되실 거예요. 아니다. 요거는 루트로 접속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한 거고 여기 있다. 요 부분을 yes로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를 바꾸셔야 돼요. 요 부분을 yes로 바꾸고 요 부분도 yes로 바꾸시면은 이쪽 등록 정보에 이름을 루트 그리고 암호를 입력을 해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루트에 대한 비밀번호를 먼저 지정을 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그 부분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엔진엑스를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네, 지금 엔진엑스를 설치를 쭉 해서 웹서버를 한번 띄워볼게요. 자, 이 IP 주소로 지금 설치를 했으니까 접속을 하면은 들어가줘야 돼요. 근데 거부가 됐어요. 거부가 됐으니까 왜 됐는지를 또 봐야죠. 일단 방화벽이 올라와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주세요. 일단 방화벽은 올라와 있지 않은 것 같고 근데 접속이 지금 안 되는 걸로 보여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인스톨을 했는데 시작을 안 했어요. 그쵸? 생각을 하니까 설치만 하고 실행을 안 시켰어요. 정신이 없어요 지금. 네, 액티브 확인했고 네,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걸 확인을 했는데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은 아까 저희가 보안 그룹 설정을 했어요. 보안 그룹에 80번을 지정을 했는데 이 보안 그룹 80번을 이제 지워볼 거예요. 이거를 삭제를 하고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엔진엑스를 다시 접속을 해봅니다. 이 사이트로 접속을 하면은 접속이 안 돼요. 보안 그룹이 막혀서 접속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거를 다시 여기서
HTTP 80번 포트를 열어주면은 자, 접속이 다시 이렇게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컴퓨터가 맞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고 싶으시다고 하면은 엔진엑스 인덱스 파일을 찾아서 수정을 해보면은 정말 반영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엔진엑스 파일이 있는 경로를 한번 가서 수정을 해볼게요. 엔진엑스 파일이 아마 이게 저기 아니었나? 이쪽도 아니고 이쪽이구나. 엔진엑스의 인덱스 파일은 여기 지금 유저의 쉐어의 엔진엑스의 HTML 여기에 있는 걸로 보여요. 엔진엑스 이 부분을 수정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저장을 하고 새로 고침을 해보면은 어디를 바꿔놓은 거지? 타이틀을 바꿨구나. 지금 여기에 바뀐 게 보이시죠? 내용을 지금 바꿔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이쪽에서 네, 이렇게 잘 접속이 되죠. 네, 지금 이 가상 컴퓨터에 EC2를 띄워서 보여드렸고 이 보안 그룹이 그 기존의 방화벽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서버에는 방화벽이 올라와 있지가 않은데 이걸 가지고 지웠다가 올렸다가 하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써볼 수 있고 일단은 이 정도면은 한 번에 좀 많은 내용을 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띄워서 엔진엑스까지를 해봤으니까 네, 지금 기본적인 내용은 한 것 같고 이제 좀 지루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아마존 웹 서비스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자료들을 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료들을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마존은 자료도 너무 많고 설명도 많은데 어디 보자. 이거를 뭐부터 해야 되냐 설명. 일단은 아마존 웹 서비스는 클라우드 서비스이고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해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는 그 가상의 환경을 구축해 놓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대신에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약간 그 퍼블릭보다 좀 작은 그런 회사 같은 단체에서 보통 쓰고 보안이 조금 더 향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단 아마존 웹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면은 어, 아마존 웹 서비스는 일단 기본적으로 리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리전이라는 개념이 있고 어, 이 리전은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를 좀 말해요. 국가에 어, 이렇게 리전이라고 해서 그 센터들이 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리전이 있고 저희가 만약에 제가 서비스를 미국 쪽에서 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잖아요. 통신이 미국 지역에서 서비스를 운영할 때는 당연히 미국의 서비스를 운영하는 게 더 통신 속도가 빠르겠죠.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 각 리전에는 가용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가용 영역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이 가용 영역이라는 거는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던 데이터 센터를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그 리전에는 가용 영역이 뭐 3개에서 4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가용 영역이 어, 나눠져 있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그 고가용성 확보를 위해서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서비스를 구성을 하다 보면은 가용 영역을 여러 개를 선택을 해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한쪽이 망가져도 서비스는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 제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물리적인 느낌이 좀 있죠. 그 리전하고 가용 능력은 그런데 이제 그 VPC라는 게 조금 다른 개념이 들어오는 거죠. 그 VPC가 어떻게 보면은 더 하위 개념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또 상위 개념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성을 할 때를 보면은 아까 네트워크를 생성을 할 때 VPC를 먼저 생성을 하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서브넷을 만들면서 가용 영역을 지정을 했어요. 그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지 나중에 안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저도 지금 좀 헷갈려요. 그 VPC가 어디에 종속이 되는지를 보시려면 이렇게 생성을 눌러보면 되는데, 이거 보면 지금 종속이 리전에 되어 있는 거예요. 이 VPC는 리전에 종속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서브넷은 VPC에 종속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가용 영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리전 밑에 VPC가 있고 VPC 밑에 리전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구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차피 엣지 로케이션 같은 건 나중에 할 때 얘기를 하면 되는 거니까 넘어가고, EC2가 지금 저희가 가상 서버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 EC2를 조금 더 상세하게 보시려면은 또 구글에다가 그냥 EC2 치면은 AWS EC2가 또 나와요. 이 내용을 보시면은 대략적인 내용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인스턴스 유형을 한번 보셔야 돼요. 이 인스턴스 유형을 보면은 이 각각 범용 컴퓨팅 메모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잘 모르면은 그냥 범용 누르시고 쓰시면 돼요. 범용 누르고 이 VPC 그리고 메모리 이거 보시고 그냥 쓰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리고 음 일단 클라우드 서비스의 장점은 이 서비스를 껐다가 켰다가 하는 그 사용한 만큼 비용을 제공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저는 이 PC를 또 종료를 할 거예요. 이제 종료를 할 건데, 이 PC를 쓸 때 그 스토리지가 자동적으로 연결이 하나가 되어 있어요. 음, 그게 여기 볼륨 부분에 있는데, 여기를 보면은 얘가 정이 어디? 네. 아무튼 이게 삭제가 같이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같이 되는데, 저거는 인스턴스 생성할 때 설정하는 거에 따라서 좀 다르게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기본 볼륨은 자동 삭제가 됩니다.
일단은 EC2를 이제 다 테스트가 끝나면은 종료를 해야 돼요. 종료를 할 거고, 이 실행 중 인스턴스를 체크를 하시고, 상태를 중지는 멈추는 거예요. 컴퓨터 종료고, 인스턴스 종료는 이제 반납을 하는 거죠. 반납. 왜 안 눌려 또 이거.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네, 종료를 합니다. 저는 이게 바로 종료가 됐어요. 종료가 됐고, 이 종료 중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완전히 끝나야지 이제 반납이 다 끝나는 겁니다. 종료 중이 아니 그 종료 중은 진행 중인 거고 좀 지나면 이게 완전히 끝나는 상태로 표시가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좀 했고요. 그리고 내용을 이 다음 거부터는 좀 내용을 좀 준비를 해서 진행을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기본이 바뀌었나 보네 이게 아닌가? 종료 데모로 바뀌었고 볼륨으로 가서 보면은 네, 없어지네요. 음, 요거는 일시적인 걸로 보여져요. 네, 저거를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그리고 볼륨을 추가를 할 때, 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인스턴스가 삭제될 때 볼륨을 삭제를 할 건지 말 건지. 아무튼 그 내용은 나중에 좀 더 볼륨 부분을 할 때 얘기를 더 해보고요.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간단하게 네트워크 설정을 해보고 보안 설정을 하고 간단한 웹서버 하나를 생성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 다음 영상들은 좀 내용 구성을 좀 해서 진행을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해봤는데 매끄럽게 진행하기가 좀 어렵네요. 또 오랜만에 지금 또 하다 보니까 내용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생각을 좀 해서 이거는 좀 천천히 진행을 다시 해보는 걸로 할게요.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